자, 지금 보게 되면 로키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HTTPD라고 해서 보게 되면, 아, 나는 이미 비활성화가 돼 있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번엔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엔진X 해보게 되면, 지금 엔진X가 이제 여기 enable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와스는 아예 HTTPD에서 엔진X로 지금 바뀐 상태인 거지. 여기까지 확인 다들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웹페이지를 하나 열고, 자, 웹페이지를 하나 열고 172.160에 21, 그러니까 본인 IP 쓰면 되겠지? 본인 지금 로키 IP를 딱 써주게 되면 해당하는 얘로 들어가 줘야 된다. 예전에 수업할 때 서버팀 쪽에서 얘로 지금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드프레스를 수업을 했었나 보네. 그래서 창 열리니 여기까지 다 확인해 볼 수 있지. 와스가 움직인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고, 자, 실습 확인을 하기 위해서 VIM의 ETC에 리졸브 파일을 열어서 얘가 8888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습을 하다 보니까 VM넷으로도 자꾸 걸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브릿지로 정말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핑을 외부로 이렇게 쳤을 때 핑이 잘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실습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준비할 수 있겠지?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패키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그 파이썬이 다 깔려 있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sudo dnf에 python 3pip-y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됐지? 엔터를 빵 쳐주게 되면 PIP가 당연히 깔려 있을 거야. 깔려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업데이트를 안 돌렸었나 보다.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다들 업데이트 미리 하라고 했는데 내 걸 안 했어. 이런 불상사가. 자, 설치하는 동안에 설명 좀 해줄게. 자, 보게 되면 자, CGI 기억나니? CGI 웹서버 내부에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놓고 웹서버를 이용하여 웹서버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거였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를 언제 배웠냐면 모니터릭스에서 배웠어. 모니터릭스 스펠링은 맞나 모르겠지만 동작할 때 그래서 CGI를 배웠었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친구가 바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여기부터 또 더 얘기해 줄게. 그러면 다음은 패스트 CGI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 패스트 CGI가 우리가 이미 배운 애인데 PHP지. 그래서 PHP에서도 PHP FPM이 있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얘가 패스트 CGI라고 불리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스크립트 코드가 날 것으로 존재하고 그 날 스크립트를 갖다가 그냥 바로 실행했었던 친구를 의미하고, 그에 비하여 패스트 CGI는 PHP FPM과 같이 독립된 프로세서를 두고 그 독립된 프로세서 내부에서 동작시키고 결과값을 HTML로 반환시킨 거야. 즉 얘네들 결국 다 웹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친구에서 조금 더 이거 진화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친구인데 요즘에는 WCGI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야. WCGI. 자, 얘는 아예 대놓고 아예 그냥 야 파이썬으로 웹서버 만들어 돌리면 안 돼? 와스를 굳이 얘네들은 와스 자체에 귀속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귀속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생으로 독립적으로 파이썬으로 해서 와스도 만들고 통제도 다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든 친구들을 우리는 WCGI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WCGI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지금 일단 우리 파이썬을 얘기했으니까 그래, 파이썬에서는 플라스크라고 하는 친구 패키지가 있는 거고 이거를 자바 버전, 자바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 다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쓰는 애가 바로 노드.js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와스와 독립적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그 내부 통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로서 동작시킨다라는 게 특징인 거야.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할 거니까 패키지를 뭘 설치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뭐? 바로 이 친구지. 웹 서버를 구동하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파이썬에서 플라스크 모듈을 설치하겠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봅시다. pip3 install 그리고 플라스크라고 써주게 되면 엔터 쳐줬을 때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하는데 모듈인 거지 얘도. 자, 얘가 이렇게 설치되더라 라는 거야. 여기까지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따라와야 돼. 오타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일단은 vim 편집기를 이용하도록 할게. vim app.py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이 파일명은 사실 본인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app.py라고 해서 일단 통일해 보도록 합시다. 코드 다 보이고 있지? 자, 엔터 치고 들어가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짤 거야. 우리는 파이썬 코드를 짤 건데 얘가 플라스크 모듈을 사용하는 거니까 얘가 와스인 것처럼 동작할 거야. 우리 지금 이미 엔진엑스라고 하는 와스를 쓰고 있지, 그지? 근데 걔와 별개로 홈페이지를 동작시킬 거야. 즉 엔진엑스를 끄더라도 홈페이지가 열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해보도록 할게. 일단 모듈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from, 이 정도 확대면 다 잘 보이나? from 플라스크 import 플라스크. 자, 대소문자 잘 따라옵시다. 그 다음 app equal 플라스크. 자, 근데 여기에 보면 플라스크를 이렇게 해서 쓰는데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객체를 생성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클래스 맞아.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생성한다. 이거 언더바야, 언더바. 아래 밑변 있지? 자, 그 다음에 골뱅이 어노테이션 걸어주고 app.route 슬러시. 자, 얘는 뭐냐면 사이트에 접근할 때 우리 뭐 예를 들면 접속할 때도 172.168.0에21 그리고 엔터 빵 쳤잖아. 그럼 접속이 됐지. 근데 거기에는 포트 번호 80이 생략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평상시에 디렉터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슬러시 abc 그러면 홈페이지 안에 있는 abc라는 디렉터리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였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라우트는 이 슬러시 자체가 명령어인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딱 도메인하고 포트 번호만 준 상태를 의미해.
더 이상 다른 값을 주지 않은 상태. 순수하게 우리 평상시 접근하던 그 상태를 라우트라는 형태로 걸어준 거고, 자, 얘가 요청 정보가 IP의 포트 번호까지만 해서 바로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동작할 거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와서 define 홈이라고 하는 자 메서드를 생성하고, 됐지? 메서드를 생성해 줄 거고, 여기에다가 return 걸어주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할 거야. HTML 코드를 작성할 거야. h1 그럼 다시 여기 와서 슬러시 h1이라고 하나 걸어줄 거고, 안녕 나는 플라스크로 만든 웹페이지야 라고 써줄게. 야를 안 썼다. 여기까지 써줬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살짝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현재 서버, 자, 현재 서버의 주소가 있으니까 내 거 그냥 쓸게. 17160-21이거든. 그리고 현재 포트 번호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999번 써버릴게. 그러면 이렇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 문자열을 반환시켜라 라는 얘기인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려면 실행 코드는 아래쪽에다 걸어주면 되는데, if 언더바 네임 언더바 이퀄. 자,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메인 언더바 콜론 걸어주면 직접 실행한 경우에만 이 안에 있는 실행 코드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됐어. 다음 app.run 이라고 해서 app.run 하게 되면 바로 이 친구를 실행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를 넣어주고 host 이퀄 0.0.0.0 0.0 문자열로 나가주고 있어. 그 다음 포트 번호는 999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됐어? 자, 0.0.0.0은 접근하는 주소는 아무거나 다 받아주겠다라는, 우리가 웹서버 사용했을 때 아스타리스크 있지? 아스타리스크 쓴 거랑 같은 거고, 포트 번호를 999번으로 정의를 해준 거야.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요청 신호가 들어오면 이 요청 신호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반환 값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요청이 들어오면 이 값을 반환하겠다. 근데 이 반환하는 대상이 브라우저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브라우저에서 이 HTML 코드가 실행되겠지. 여기까지 시나리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저장하고 나가봅시다. 저장하고 나가서 얘는 그러니까 와스가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인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python이라고 주고 app.py라고 줘서 엔터를 쳐주면, 이해됐니?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어.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코드 나오지? 현재 내 IP 주소와 우리가 설정했던 999번 포트 값이 나오지? 자, 얘를 따서 다시 브라우저를 열고 붙인 상태에서 엔터를 쳤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실습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어서 가볼게. 일단 여기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서버는 종료한 거야. 서버는 이제 꺼진 거야. 자, 이번에는 vim하고 basic underbar server.py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 결국엔 얘도 파이썬이란 얘기인 거지. 그치? 자, 이름은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헷갈릴까봐 통일하는 것 뿐이야. 자, 엔터를 치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우리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봅시다. from이라고 쓰고 http 그 다음에 서버 import. 자, 대소문자 구분해야 돼. 베이스 http 리퀘스트 그 다음에 핸들러 오케이. 자,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 나중에는 어차피 복사해서 쓸 거니까는 지금 한 번은 그래도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http 그 다음에 서버까지 대소문자 구분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내려와서 http라고 넣고 equal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 더블 쿼터 3개 썼으니까 여러 문장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이 안에다가 그냥 내 맘대로 HTML 코드를 직접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태그를 걸어주고 여기를 도큐먼트 타입 HTML이라고 하나 걸어줄 거고 표준형으로 그냥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HTML 태그 열어주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HTML 닫는 거 만들어 줘야겠지. 됐지? 다음 내부에다가 이번에는 헤드 태그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밑에다가 닫히는 헤드 태그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자 여기다가 메타 그 다음에 캐릭터 셋 이꼴 utf8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 타이틀 걸어 줄 거고 그러면 또 닫는 타이틀도 만들어 줘야겠네. 자 여기에다가 그냥 쓰면 돼. 나의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 하나 걸어 줄 거고 그 다음 밑에다가는 이제 바디 만들어 주면 되겠네. 자, 바디도 또 닫히는 것도 같이 만들어 줘야겠지. 자, 바디 만들었고 요 안에다가 이제 h1 다시 또 h1 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안녕이라고 해서 써줄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p 태그 줄 바꾸는 거지. 여기다가 해놓고 파이썬을 이용한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걸어줄 거고 닫히는 p 태그까지 만들어 줍시다. 기본적으로 이해됐니? 이 안에는 사실 그냥 문자를 써도 되는 거고 우리 맘대로인 거지. 그지? 자, 이렇게 HTML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그 HTML 코드를 다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HTTP라는 애는 변수인 거잖아. 그지? 변수 안에 HTML 코드를 담았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파이썬 코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자, 클래스 만들어 줄 거고 simple http request 그 다음에 핸들러 자, 요 문자열은 위에 아까 여기 선언했었던 요 친구 있지? http request 핸들러 됐니? 자, 얘랑 비슷하니까는 요거 복사해서 따다 붙이든지 해. 오타 나면 안 돼.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쓰면 좋은 점이 어차피 여기서 한 번 더 쓸 거야. 자, 베이스, 그 다음에 요 코드 그대로 복붙하자. 오타를 막기 위해서 복붙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복붙해서 사용하도록 할게. 됐지? 화면 다 보여? 자, 다음에는 define do 언더바 get 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자, 메서드니까 여기에다가 셀프 걸어줘야 될 거고, 셀프 들어가면 메서드인 거지. 자, 셀프 점 send 언더바 response 200. 자, 여길 걸어주게 되면 이 뒤에는 얘가 그 성공 응답 코드를 200으로 설정해 준 거야. 아, n이 빠졌네. 고마워. 자, 다음 셀프 점 send 언더바 헤더. 됐지? 이거는 지금 한 번은 작성하되 나중에 그냥 복붙해서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자, 이렇게 싱글 커터 찍어주고 여기에 컨텐츠 타입 한번 써주고, 다음은 텍스트 HTML 하나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다음 캐릭터 셋 이퀄 UTF-8.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왜 이렇게 쓰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 HTML 코드 통신할 때 있잖아. 들어가는 그냥 옵션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self.end 언더바 헤더. 헤더 지야. 이렇게. 다음 self.w file.write 그 다음에 http encode 그 다음에 싱글 커터 찍어주고 UTF-8이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자, 얘는 뭐 하는 애냐면 HTTP 변수에 담긴 내용을 바이트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됐어? HTTP 이 변수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HTML 코드지? 그 문장들을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 주는 거야. 됐어? 010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전송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이제 동작 코드 들어갑니다. 포트는 아까 999 썼으니까 이번에는 998 정도로 바꿔볼까? 998 포트 바꿨어. 이게 어차피 파이썬 코드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동시에 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해됐지? 어차피 포트만 다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와스도 아까 그 아파치 죽여놓고 엔진엑스를 돌렸는데 사실 얘네 포트만 충돌나지 않게 하면 둘 다 켜놔도 상관없었던 거지.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엔진엑스를 쓰기 위해서 지금 아파치는 아예 꺼놓고 엔진엑스만 켜놓은 상태인 건 거야. 자, 그 다음 서버 언더바 어드레스 이퀄 걸어줄 거고, 자, 여기다가 싱글 커터 찍어주고 그 다음에 포트.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싱글 커터 내부에다가 지금 따로 걸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거 명확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0.0.0.0 됐지? 안 쓰면 그냥 로컬호스트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도 괜찮다. 자, 다음은 httpd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고, 자, 얘를 http 서버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http 서버는 우리 아까 임포트 시켰던 애 있었지? 임포트 잠깐 코드 올려볼게.
자, 여기 올리게 되면 요렇게 HTTP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임포트 시켜놨던 이 친구 있지. 첫 글자가 대문자네. 그러면 클래스, 그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게 될 거고, 얘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객체가 생성될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를 생성하면서 인스턴스가 생성될 거고, 그 인스턴스의 주소를 기억하는 이 변수를 우리는 객체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했었던 부분인 거지. 이제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방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렇게 서버 어드레스라고 하는, 자, 요 내용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그 다음 이 주소를 같이 바로 요 친구 요 클래스에다가 같이 던져줄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따서 붙여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 클래스 정보를 던지는데 여기 안에 서버 언더바 어드레스라는 값을 같이 넣어주면 인스턴스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웹 서버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해줬으면, 자, 그 서버가 잘 실행됐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한번 써줘야겠지. 프린트문을 걸어줄 거고, 여기다가 f 포맷 스트링 하나 열어준 다음에 이 안에 서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나 써줄 거고, http 콜론 슬러시, 그리고 자기 IP 써주면 되겠지. 172.168.0-21, 그리고 콜론 찍어주고 중괄호를 쓰는데 이 중괄호 안에다가는 포트라고 써주게 되면 내가 이 위에 포트라고 선언했던 변수의 값을 가져다가 넣어주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실제 동작하는 코드 http 서버 언더바 forever라고 해서 얘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됐지? 잠깐만. 서버 언더바 forever 오타 없지? 자, 여기까지 다 됐어? 자, 그러면 저장 종료해주고, 자, 얘를 실행시킵시다. 자, 얘를 파이썬 3까지 한번 넣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잠깐만. 서버 언더바 포레버에, 서버가 아니라 서브인데 내가 오타 쳤다. 서브야, 서브. 그래 놓고 다시 실행을 시켜봅시다. 얘 왜 이러지? 잠깐만. 얘는 내부에 있는 애라 그냥 불러서 쓰는 건데. 잠깐만. D였어. 고마워. 응? 자, 저장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봅시다. 잘 실행되고 있네. 그러면 이 주소값 따다가, 자, 브라우저에다가 붙여주면 짠 했을 때 사이트를 동작시킬 수 있더라 라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여기까지 해서 나의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보였는데, 그러면 이거 어차피 파이썬인 거잖아. 그지? 파이썬문이니까, 자, 다시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서버는 잠깐 멈추고, 컨트롤 C 해서 멈춘 상태에서 다시 파이썬 코드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올라와서 보게 되면, 그 기존의 코드를 좀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HTTP라고 하는 문자에다가 이렇게 담아 놨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변수 하나 더 만들려고 HTTP2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코드를 더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자, 얘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문자열만 집어넣어 볼게. 여기까지 됐어? HTTP2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 안에 문자열을 그냥 테스트라고만 집어넣었어. 아, 너무 심심하니까 요거까지는 한번 넣어볼까? 글씨 크기 H3로 글씨 크기만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글씨 크기만 좀 늘렸어. 여기까지 됐지? 다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내려와서 클래스에 와서 보게 되면 기존 클래스에는 do underbar get 하게 되면 그냥 얘가 실행됐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살짝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다가 자, 코드를 if 집어넣을 거고 self.pass 라고 집어넣을 거고 이퀄 한 다음에 얘를 슬러시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까지 됐어?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친구를 그대로 호출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들여쓰기 한 번씩 해줘야겠지. 이렇게 됐어? 자, 이 슬러시는 아까 살짝 봤지만 그냥 우리 IP하고 포트 번호 그대로 들어왔을 때는 바로 슬러시라고 했었지. 그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 추가합니다. else if 하나 걸어줄 거고 self.pass의 값이 이번에는 슬러시 하하라고 한번 써볼게. 됐지?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올 값은 이미 아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처음부터 복사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게 되면 한 줄이 더 같이 완료가 된 거지. 됐어? 라인 똑같이 맞췄어? 자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는 여기를 우리가 http.encode라고 했는데 이 http는 결국 여기에 있는 http라는 변수명이었던 거잖아. 그지? 근데 하하라고 하게 되면 저 http가 아니라 http2 그렇지. 여기를 2라고 바꿔주게 되면 요청되는 값이 달랐을 때 다른 페이지가 뜨겠지. 이해됐니? 자, 추가까지 해줄게. else문 하나 줄 거고, 여기에다가, 자, self.send underbar error 서 404라고 써줄고, 여기다가 페이지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직접 써줄 수가 있겠지? 404 나파운드잖아, 이거. 근데 나파운드가 아니라 그냥 페이지가 없어요 라고 한글로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 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바로 원래 실행시키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조금 이제 얘가 어설퍼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좀 해줄게. 자, if 언더바 name 언더바 이퀄에 언더바 메인 언더바
해주고 이 친구들은 한 번씩 들여쓰기 해줄게. 이렇게 하면 조금 코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저장 종료하고 저장 종료를 한 뒤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아까 떴던 것처럼 똑같이 뜨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홈페이지에 와서 F5를 누르면 F5를 누르면 기존 페이지 그대로 뜨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뒤에 와서 슬러시 하하라고 입력한 뒤 엔터를 쳐주면 다른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음. 자, 보게 되면 이 설정값 자체에서 우리가 프록시가 동작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이썬 3의 베이직 언더바 서버.py 하면 실행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엔드 기호를 하나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백그라운드 동작하겠지. 그래서 얘를 일단 실행시킨 상태에서 엔터를 쳐보자. 그러면 실행이 됐지만 우리는 서버에 대한 설정이 계속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엔진엑스를 앞에다가 배치해 놓고 엔진엑스가 조금 전에 설정했던 바로 이 사이트를
대신 읽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 엔진X를 프록시 서버로 활용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vim의 etc의 nginx의 nginx.config 파일을 보게 되면, 자, 얘를 엔터 쳐서 열어주게 되면, 자, 엔터 칩니다. 자, 요렇게 사이트 페이지가 열리게 될 거야. 다들 열렸어? 자, 조금 내리게 되면, 나는 이걸 좀 샘플링을 따로 한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뒀는데, 이 중간 부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서버에서 내려오는 부분 보이지? 요 그대로 있어? 자, 여기까지 있어.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 밑에 와서, 그래, 맨 밑에다 넣어버리자, 그냥. 자, 맨 밑에 와서, 맨 밑에서 보면 요거 닫히는 기호 있어. 이 닫히는 기호가, 여기에서 보면 서버가 열리는 기호가 있거든. 그래서 그 열리는 기호 사이.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서버라고 되어 있고, 중괄호가 되어 있는 바로 이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담겨 있는 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느냐? listen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80 세미콜론까지 들어가 있어. 자, 여기 설정값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확인만 하는 거야, 지금. 서버 안에 listen 들어가 있지, 지금.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루트라고 집어넣게 되면 얘가 도큐먼트 루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애로 따진다면 여기가 되겠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막아줘야 돼. 들어있는 거야. 수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다 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내가 따로 수업할까 하고 좀 연습해 놨던 건데, 이거는 지금 쓰지 않겠어. 그래서 살짝 버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써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거야. 이 밑에다가, 자, 봅시다. 다시 들어가서 요 사이에다 우리 지금 추가할 거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경로값을 넣고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슬러시라고 들어갔을 때, 자, 슬러시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중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는 거야. 자, 여기가 얘가 기본적인,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슬러시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기본 접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17216 0에 21에 80이 되겠지. 왜? 얘는 엔진X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 디렉터리를 참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루트 자체에 이렇게 존재하고는 있어. 자, 그래서 그냥 80으로 순수하게 들어오면 얘를 보여줄 건데, 이때 이 로케이션 뒤에다가 예를 들어 하하라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경로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때 들어오는 경로값은 http에 172에 16에 0에 21에 슬러시 하하가 되겠지. 왜? 이건 엔진X니까. 포트 80이잖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는 슬러시 하하를 따라서 경로에 있는 이 디렉터리에서 index.html 파일을 보여주겠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됐니? 이 디렉터리에 가서, 홈 디렉터리야, 가서 index.html을 보여줘 라고 정의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응용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그냥 홈 디렉터리를 바꿔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야? 이거를 정의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이거야. 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여기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172.16.0에 21에 998에 가서, 그지? 998에 가서 하하라고 하는 애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시
이 값을 그대로 따서, 아이고, 그대로 따서 브라우저에 가서 실행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이거 동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자, 이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자, 진짜 설정 여기부터야. 프록시 패스, 그 다음에 이 경로 값을 그대로 넣어줘. 그리고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막아준다. 세미콜론으로.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정보, 얘 값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프록시 패스해 주겠다라는 거야. 전달해 주겠다는 얘긴 거지. 얘한테. 잠깐만, 이거 빠졌네. 됐어. 얘한테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프록시 써보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거야, 이제? 얘한테 보냈다가 그 요청 값이 돌아오면 돌아온 애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 주겠다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그대로 따서 실제 서버에다가 붙여 넣어 보자. 위치는 상관없어. 위아래 상관없어. 그냥 라인의 위치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저장 종료하고 시스템 컨트롤 리로드 엔진X라고 실행해 주자.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172에 16에 0에 21에 슬러시 하하라고 써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엔진X의 홈 디렉터리에 가서 슬러시 하하라는 디렉터리에 가서 index.html을 불러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라우트 값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얘가 프록시 서버로 동작하는 거지. 잠깐만, 커트. 야, 이거 왜 안 돌아가? 잠깐만.